네, 길라잡이 6단원 과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확인 문제부터 시작할 건데요. 1번 전화 자극의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어요, 여러분. 전화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따로 분리가 가능하지만 자극 같은 경우는 N극과 S극의 분리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2번 가볼게요. 그림과 같이 막대자석 근처에 A 부분에 나침반을 놓았는데요. 나침반에 N극이 가리키는 방향 했어요. 나침반에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뭐죠? 자기장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장의 방향. 그래서 N극이 가리키는 방향 어디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걸 자기력선을 그려보면 쉬운데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간다라고 했죠. 그러니까는 A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될 거다 라고 했어요. 빨간 화살표 방향이 바로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됩니다. 3번 무한히 긴 직선 전류 주위의 자기력선 모양은 어떠한가 물어봤는데요. 무한히 긴 직선 전류가 흐른다 라고 해보면 그 주위의 자기력선은 모양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자기장 만들어진다 그랬냐면 이런 원 모양이 이런 원 모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력선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4번 해볼게요. 그림과 같이 회로를 구성하고 도선 위에 나침반을 놓은 다음에 스위치를 닫아서 전류를 흐르게 하면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어디냐라고 물어봤어요. 단 지구자기장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일단 전류 방향부터 찾아볼까요? 전류가 흐른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돼요. 그러면 이런 전류가 흐를 때 이 주변에는 어떤 자기장이 생기나요? 엄지손가락을 이 방향으로 해주면 손이 이렇게 감기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엄지가 있으면 이렇게 감기잖아요, 손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도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나침반은 지금 이 위에 올려져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요 방향이 될 겁니다. N극이 가리키는 방향. 그러니까 어느 방향이냐? 여기가 북쪽, 여기가 남쪽이면 여기가 동쪽, 여기가 서쪽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동쪽을 가리킬 것이다 라고 써주면 답이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문제를 푼 다음에 해설지를 읽어보고 해설지를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영상을 보고 풀이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풀지도 않고 영상만 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갑니다. 전류 I가 흐르는 무한히 긴 직선 도선으로부터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지점. 이렇게 I의 전류가 흐르는 무한히 긴 직선 도선으로부터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자기장 세기가 B래요. 그러면 B는 K, R분의 I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EI가 흐르는 무한히 긴 직선 도선이래요. 그러면 전류는 2배, 거리는 4배니까 자기장의 세기는 2분의 1배 돼서 2분의 1B가 될 겁니다. 6번 갈게요. 반지름 R인 원형도선 X에 이런 원형도선 X가 있고요. 반지름은 R이에요. 여기에 I의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중심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B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다는 것은 B는 K 프라임 R분의 I란 얘기죠. 공식에 의하면요. 그러면 반지름이 2R인 원형도선 I에 2분의 1 I가 흐른대요. 그러면 이번에는 얘는 2배고 얘는 2분의 1배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때 중심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몇 배가 되겠어요? 4분의 1배가 되겠죠. 답은 4분의 1B가 될 겁니다. 7번 넘어갈게요. 전자가 5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 궤도를 따라 화살표 방향으로 운동한대요. 전자의 궤도 운동에 의한 전류의 방향 물어봤어요. 전자가요, 이렇게 반시계로 돌고 있어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고요. 이때 이 전자가 운동을 함으로써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때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전자의 운동 방향에 대해서 반대 방향이라고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야. 반시계 방향. 그래서 1번, 7번에 1번에 얘는 전자는 반시계, 전류는 시계 방향이죠. 그 다음에 2번, 원점에서 전자의 궤도 운동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 물어봤어요. 이 원점에서 전자의 궤도 운동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알았죠, 여러분? 제가 오른손 4개 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감아보면 엄지가 뚫고 들어가는 방향을 가리키잖아요. 이 방향이 중심에서의 자기장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8번. 전류, 이번엔 솔레노이드예요. 이렇게 전류 흐르면 자기장 어떻게 생기냐 물어봤는데요. 전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돼요. 그러면 4개의 손가락을 오른손 4개 손가락을 이 방향으로 감아버리면 엄지는 이쪽을 향하죠. 그럼 여기가 N극이 되는 거예요. B도 같은 식으로 해보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 이번엔 이렇게 흐르네요. 전류가. 그러면 오른손 4개 손가락 이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감아준다 라고 해주면 엄지손가락은 오른쪽을 가리키네요. 여기가 N극. 똑같이 플러스에서 출발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네. 그러면 오른손 감아주시면 엄지는 이쪽 향하네요. 마지막 전류 이렇게 흐른다. 이렇게 흐르니까 엄지는 왼쪽. 그래서 왼쪽에 N극이 생기는 것은 지금 A와 D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9번, 전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를 크게 하려면 전자석 어떻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니까 이런 자기장의 세기를 크게 만들게 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되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 설명했죠. 자기장, 내부 자기장의 세기는 이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첫 번째 가문 횟수, 더 촘촘히 도선을 더 촘촘히 감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전류가 세지는 방법이 있죠. 얘가 세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솔레노이드 안에 넣어놓는 요 원통이 강한 자기적인 성질을 띠면은 더 강한 자석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 안에 뭐 플라스틱 같은 걸 넣는 게 아니라 철심을 넣어주면, 강한 자성을 띠는 철심을 넣어주면, 내부에 넣으면 요게 증가하면서 자기장의 세기가 커지게 됩니다. 자, 10번, 대전입자가 자기력을 받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어봤네요. 우리가 자기장 안에서 전하가 움직여, 즉 전류가 흐르는 효과가 생기면 그러면 자기력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걸 받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했는데 전에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장이 있는데 전류가 자기장의 방향과 나란하게 흐르면 그러면 힘을 받지 않는다 그랬죠, 여러분. 그러니까 대전입자의 운동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과 이렇게 나란해, 즉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나란하게 움직이게 되면 자기력을 받지 않고요. 혹은 이 대전입자가 움직여야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으면, 즉 정지해 있으면 전류는 안 흐르게 됩니다. 자, 11번 가요.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은 자기장 내에서 힘을 받는데 전류와 자기장 힘의 방향 물어봤어요. 자,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오른손 4개 손가락 놓고 전류 방향, 자기장 방향, 손바닥이 힘의 방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해보면, 자, 오른손이 엄지가 전류 방향, 그 다음에 4개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그러면 이게 오른손이라고 한다면 손바닥이 어딜 가리키죠, 여러분? 여길 가리키죠. 그러니까 1번은 틀렸고요.
같은 방식으로 2번도 해주시면 전류 방향 엄지, 자기장 방향 4개 손가락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오른손이라고 한다면 손바닥이 어딜 가리키나요? 아래를 가리키죠. 그래서 2번도 안 되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해보시면 4번이 답이 나올 겁니다. 해보세요. 자, 12번 갑니다. 자, 또 힘 물어보는 거, 힘의 방향 물어보고 있죠. 자, 자기장 방향 먼저 화살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전류 방향 표시해주면 힘의 방향이 나옵니다. 자기장 방향, N에서 S 방향, N에서 S 방향, 이게 빨강색이 자기장 방향이고 전류의 방향은 이 방향이네요. 그러면은 얘가 받는 힘의 방향은 엄지, 4개 손가락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만약에 오른손이라면 손바닥이 어딜 향하겠어요? 이쪽을 향하겠죠.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힘을 받아요. 그래서 A는 바깥쪽 맞고요. 그럼 B는 전류 방향이 반대가 됐으니까 다 반대 방향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얘랑 같은 거는 어느 경우일까 생각해 보시면 지금 C는 전류만 반대? 전류와 자기장이 다 반대네요. 둘 다 반대면 원래랑 똑같겠죠. 그러니까 C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A와 C가 될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13번 X축에 놓인 직선 도선에 플러스 X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Y축에 있던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죠. 얘가 Z축 방향으로 운동해요. Z축 방향과 나란하게 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받는 자기력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라고 했을 때 자, 플러스가 위로 움직여? 그럼 어떻게 생각해도 된다 그랬죠? 제가 플러스가 위로 움직여? 자, 얘가 받는 자기력이잖아요. 그럼 얘는 왜 자기력을 받는지부터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이 양성자가 있는데 전하가 이렇게 움직여. 근데 여기에 자기장이 있어야만 자기력을 받아요. 그러면 이 양성자가 있는 이 위치에 자기장은 누가 만들어주는 걸까? 이 전류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얘가 만드는 자기장 방향 따져볼게요. 얘는 어떤 자기장 만드나요? 전류가 흐르면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 어느 방향? 이렇게 요런 자기장 만들겠죠, 여러분. 엄지손가락 이 방향 해주면 이런 원형 모양의 자기장을 만드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자기장 방향이 접선 방향 이 방향이 되겠죠. 이 양성자가 있는 이 위치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은 Z축과 나란한 방향이 될 겁니다. 접선 방향. 이런 원 모양에서 접선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요. 그 다음에 양성자가 위로 움직여요, 여러분. 그러면 전류의 방향도 나란하게 이쪽 방향이 돼요. 그러면 자기장과 나란하긴 방향의 전류는 힘을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 그랬죠, 여러분. 그러니까 얘는 낚는 문제네요, 여러분. 얘는 힘을 받지 않습니다. 됐죠? 14번 자석을 코일에 접근시킬 때는 청력, 멀어질 때는 인력이 작용해요. 그러면 전자기 유도 현상에서 에너지 전환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런 거죠. 이 자석이 가까이 가면 전류가 흐르게 돼요. 그리고 그에 의한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여기 자기장이 형성되면서 서로 밀거나 당기게 되는데 이때 에너지 전환이 어떻게 일어나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석이 먼저 움직이죠. 그러면 움직인다는 건 운동 에너지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자석에 운동 에너지가 있었을 텐데 이 운동 에너지 중에서 일부가 뭘로 전환되냐? 여기에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도록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죠. 이 유도 전류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대표적으로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전기를 생산하고 있죠. 15번. 코일은 전자기 유도를 통해서 유도 전류를 만들어주게 되는데 이때 방향 따져볼게요. N극이 가까워지네요. 그러면 얘를 밀어내야 되니까 여기는 N극, 여기는 S극이 유도돼야 돼요. 그럼 엄지손가락 N극 방향으로 해주면 4개의 손가락은 이렇게 감기죠. 원통을요. 원통을 이렇게 감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전류는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유도 전류의 방향은 A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코일로부터 막대 자석이 받는 자기력의 방향 물어봤어요. 코일로부터 막대 자석이 받는 자기력의 방향은 뭐야? 밀어내죠.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막대 자석을? 이 방향으로 밀어요. 오른쪽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자, 연습 문제 16번 해볼게요. 그림과 같이 I, EI의 전류가 화살표 방향으로 흐르는 두 개의 무한이긴 직선 전류가 있어요. 이때 X점에서의 자기장 세기가 B0래네요. 자, 해볼까요? 그럼 이 B0라는 I는 어떤 크기냐?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요 빨간색 전류가 I라고 해보면 이 빨간 전류에 의해서 X점에는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어떤 자기장?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줍니다. 그쵸? 그리고 이 X점에서의 이 빨간색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가 될 거냐면 K 곱하기 거리분의 전류입니다. 자, 이번에는 파란색 전류를 해볼까요? 요 EI를 파란색 전류라고 치면 얘가 X점에 또 자기장을 만들죠. 이런 자기장을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런 자기장을 만드니까 X점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방향은 어느 방향?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지네요. 이때 이 뚫고 들어가는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냐면 K 곱하기 거리분의, 자, 이 도선으로부터 거리 3D예요. 3D분의 전류의 세기 2I가 됩니다. 그렇다면 B0는 2를 빼야겠죠. 2를 빼서 K D분의 I 빼기 K 3D분의 2I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K 3D분의 I가 됩니다. 그게 B0란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Y점에서 자기장은 어떻게 되냐?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자, 빨강색 전류가 흐름으로써 Y점에는 뚫고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고요. 파란색도 뚫고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드네요. 그럼 이제 이 두 자기장을 합하면 돼요. 합해보면 빨간색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K 거리 D분의 전류 I. 자, 파란색이 만드는 자기장은 K 거리 D분의 전류 2I가 되겠네요. 그럼 그 둘을 합해주면 K D분의 I 더하기 2I니까 3I가 될 거고요. 얘는 여기다 몇 배를 곱하면 돼? 9배를 곱해야겠죠? 9배를 곱하면 된다. 그러니까는 얘는 뭐가 돼요? 9B0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가볼게요. 그림 가는 전류 I가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원형 도선입니다. 이때 중심 5점에서 자기장 세기는 B0래요. 여기는 B0. 그럼 B0는 K 프라임 그 다음에 이 반지름을 R이라고 해보면 R분의 I가 될 겁니다. 자, 그림 나는 원형 도선의 중심 O로부터 거리 D만큼 떨어진 곳에 OI의 전류가 흐른대요.
이때 이 점에서의 자기장 세기는 0이래네요. 자, 그럼 볼까요? 여러분, 이 원형 전류에 의해서 중심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방향은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되죠. 그죠?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K'R분의 I인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이 원형 도선에 얘가 추가됐잖아요. 그럼 이미 여기에는 B0에 자기장이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있었는데 얘가 추가되니까 빵이 됐다는 건 이 OI 전류, 이 파란색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자기장의 방향은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고 B0니까 이 둘을 더해서 빵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이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크기가 정확히 같고 방향은 반대이기 때문에 이 중심에서 자기장 세기가 0일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0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냐면 요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기가 B0인데 얘는 뭐가 되냐면 K D분의 OI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K'R분의 I랑 K D분의 OI랑 같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그림 단은 이번에는 OI가 흐르는 도선이 ED만큼 떨어진 곳에 있는 거죠. 그럼 이 중심에서 자기장은 어떻게 되냐라는 건데, 자,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 요 전류에 의한 요 자기장은 여전히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B0예요. 근데 이제 요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제 어떻게 돼요? 얘는 그대로인데 얘가 2배가 됐으니까 2분의 1배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바로 2분의 1B0가 돼. 그러니까 이 자기장과 이 자기장을 합해주면, 벡터 합을 해주면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2분의 1 B0가 되겠죠. 근데 자기장의 세기 물어봤으니까 그냥 2분의 1 B0라고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돼요. 넘어가서 18번 갑니다. 그림 가와 같이 반지름이 R인 원형 도선에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 I가 흐를 때 중심에서의 자기장 세기 B0래요. 그럼 B0는 K'R분의 I겠죠? 그림 나와 같이 이번에는 2개 원형 도선이 이렇게 있고 전류 흐른답니다. 그럼 중심에서 자기장 어떻게 되냐는 건데요, 여러분. 해볼까요? 일단 가의 상황을 보면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었고 이게 B0였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냐? 얘 빨간색 반시계 방향 전류에 의해서는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여기죠. 여기 이 부분에 P점에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고 얘도 역시 K'R분의 I가 되겠죠. 자기장의 세기는요. 그러니까 얘는 B0가 돼요. 그럼 이번에는 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따져보시면 얘는 뚫고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어주죠. 중심에 요 P점에요.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어주고 이때 이 자기장의 세기는 뭐예요? K'R분의 I니까 B0에 대해서 몇 배야? 2분의 1배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B0가 되죠. 그래서 이 둘을 합해주면 어떻게 되냐? 벡터 합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이 자기장의 세기는 2분의 1 B0가 된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이 둘을 합한 겁니다, 여러분. 그쵸? 이렇게 돼요. 그래서 1번 세기는 2분의 1 B0, 방향은 뚫고 나오는 방향 하시면 되겠죠.
19번 갑니다. 자, 자석의 두 곡 사이에 솔레노이드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일단 보시면 이 솔레노이드 여기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이 전류 때문에 내부에 자기장이 생기는데 그 자기장은 자, 오른손 4개 손가락을 이대로 감아주시면 여기를 가리키죠. 그래서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인 막대 자석과 똑같은 자기장을 만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막대 자석이 이거는 뭐야? 여기 N극, 여기 N극, 여기 S극, 여기 S극인 막대 자석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내부는 N에서 S 이렇게 되겠죠? N에서 S.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겠군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이에 나침반을 놓으면 어딜 가리킬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간편합니다. 그래서 답은 지금 얘랑 같은 게 1번이네요. 1번이 답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20번. 두 전자석 사이에 나침반을 놓았을 때 나침반 N극이 가리키는 방향 물어봤어요. 자, 전류 방향부터 생각해보면 자, 여기에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겨요. 플러스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흐르겠죠? 이런 전류가 흐르니까 자기장의 방향은 이쪽이겠죠? 그래서 N극, S극, N극, S극. 그러면 N에서 S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침반은 동쪽을 가리킬 겁니다. 동쪽. 왜냐면 처음에 나침반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여기를 가리키고 있었다니 여기가 북쪽이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동쪽이 되는 거예요. 넘어가서 21번 갑니다. 그림과 같이 자기장 안에서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어요. 이때 도선이 받는 자기력의 크기를 등호나 부등호를 써서 비교하래죠. 그럼 일단 자기장의 방향 N에서 S 방향인데 이런 자기장에 대해서 자기력이 제일 클 때는 언제야? 완전 수직일 때. 이때가 제일 세요. 제일 세고 그 다음에 언제일까요? 점점 각도 순으로 나열하면 돼요. C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120도라는 건 여기가 몇 도라는 거예요? 60도란 얘기잖아요. 그럼 60도랑 똑같아요. 얘랑 얘는 같죠. 그래서 C랑 D랑 같네요. 그 다음이 B, 그 다음이 A가 되죠. A는 빵이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2번. 그림과 같이 디귿자형 도선이 종이면을 수직하게 뚫고 들어가는 자기장 B에 놓여 있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X 표시되어 있는 이 하늘색 X표들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을 표현한 겁니다. 길이가 L인 도선 PQ는 마찰이 없이 움직일 수 있고요. 전지전압은 V고 저항은 R이래요. 스위치를 닫아주는 순간 어떻게 되죠? 전류가 흐르게 돼요, 여러분. 전류가 어떻게 흐르나요? 이 스위치를 닫는 순간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흐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도선 PQ는 자,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있는데 전류도 흘러.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받는 힘, 자기력을 받게 됩니다. 이때 자기력의 크기는 선생님이 B, I, L 사인 세타라고 했죠. 근데 어차피 자기장과 전류는 수직이니까 사인 90은 1이니까 날아가고요. B, I, L이 될 텐데 이 문제에 나와 있는 문자들로 표현해야죠, 여러분. 근데 지금 B도 있고 길이 L도 있는데 여기 어디에도 I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러니까 전류의 세기를 바꿔줘야죠. 문제에 나와 있는 문자들로 관련해서 식을 써주시면 I는 ohm의 법칙 쓰면 돼요.
i는 r분의 v니까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 b 곱하기 r분의 v 곱하기 l 해서 r분의 bvl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23번. 무한히 긴 직선 도선과 한 변의 길이가 2d인 정사각형 도선 ABCD가 있어요. 전류가 흐르고 있네요. 둘 다. 둘 다 I 전류가 흐르는데요. 정사각형 도선이 받는 자기력 물어봤어요. 그러면 정사각형 도선, 여기 전류가 흐르는 이 도선에 자기장이 생긴단 말이죠. 여기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이때 만들어지는 자기장은 누가 만들어줘요? 얘가 만드는 자기장이죠. 이 도선은 스스로 전류가 흐르는 자신의 위치에는 자기장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 도선의 위치에 자기장을 만들어줄 수 있는 얘만 만들어줄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어떤 자기장을 만드나요? 이 오른쪽 부분에 어떤 자기장을 만들어요? 뚫고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죠. 근데 이때 이 자기장의 세기가 KR분의 I잖아요. 그래서 K는 어차피 상수고 I는 요 전류 세기예요. 요 전류의 세기인데 요 R이 뭐야? 거리예요. 거리. 즉 거리가 멀어질수록 자기장의 세기는 약해진단 말이야. 그럼 제가 그거를 화살표 크기로 그냥 표현해 볼게요. 가까운 데에 만드는 자기장은 졸라 세. 그리고 멀어질수록 약해져. 이렇게요. 멀어질수록 약해져.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자기력 또한 이거니까 사인 세타 생략할게. 어차피 90도니까. 그러면 어차피 자기력의 세기는 BIL인데 이 자기장은 점점 멀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작아지고. 자, 전류의 세기는 I로 일정하고 요게 길이가 되죠. 요 길이 같고 요 길이 같아요. 그러면 얘네가 만드는 자기력의 방향을 또 따져보면 자기력의 방향은 자, 어떻게 하죠? 4개의 손가락, 오른쪽 4개 손가락을 요 뚫고 들어가는 방향 향하게 해주고 엄지손가락은 전류 방향 향하게 해주면 그립시다. 이쯤 되면 알아야 하는데 요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손바닥이 여기를 가리키죠. 이렇게. 그래서 자기력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 돼요. 같은 식으로 4개의 손가락 뚫고 들어가는 방향인데 엄지 이쪽 방향 향하게 해주면 힘은 이 방향이 되고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때 이 힘과 이 힘의 크기는 같을 거예요. 왜냐면 이 자기장이 여기랑 여기 자기장 똑같고 여기 자기장 색이 똑같으니까요. 근데 여기 요 AD가 받는 자기력의 크기랑 BC 부분이 받는 자기력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AD 부분의 자기장의 세기가 훨씬 크니까 요 자기력이 더 커요. 얘에 비해서. 그래서 R자 힘의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 요 방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됐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얘가 더 세니까. 그 다음에 2번. 정사각형 도선이 받는 자기력 크기 구하래요. 단 무한히 긴 직선 도선에 I의 전류가 흐를 때 거리가 D인 점에서의 자기장 세기는 B0래요. 아, 아예 줬구나.
2번 문제가 더 먼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럼 다시 해보면 얘가 여기 부분에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가 비제로래죠? 비제로. 그럼 여기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자, 얘는 KD분의 I인데 K3D분의 I니까 3분의 1배가 돼요. 그래서 여기가 3분의 1비제로의 자기장을 만들겠죠. 얘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3분의 1비제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균일한 자기장 3분의 1비제로의 균일한 자기장을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힘의 크기는 F는 B제로 곱하기 이 전류세기 I 곱하기 요 길이 ED네요. ED. 그렇죠. 여기 나와 있네. ED 고요. 그러면 요 자기력의 세기는 자기장 세기 곱하기 전류 곱하기 ED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와 얘를 빼주면 자기장의 세기가 나오겠죠. 왜냐면 두 힘의 방향이 정반대니까요. 그래서 빼주시면 2B0 ID 빼기 3분의 2 B0 ID 해주시면 3분의 4 B0 ID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넘어갈게요. 24번. 자, 자기력 방향 물어봤어요, 여러분. 자기력 방향 어떻게 하라고요? F는 BIL인데 이때 자기장 방향, 전류 방향부터 따지는 거야. 자, 첫 번째 자기장의 방향은 N에서 S 여길 향할 거고요. 자, 이때 왼쪽에 있는 도선은 전류가 요렇게 흘러요. 오른쪽 도선은 요렇게 흐르죠, 전류가. 그러면 왼쪽 도선이 받는 자기력의 방향은 제발 오른손 쓰시면 됩니다. 그냥 하면 되죠. 이쯤 되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다 했었어야 하는 얘기죠. 그리고 본 수업 시간에도 엄청 많이 설명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해보시면 요 방향이 되겠죠, C방향. 같은 식으로 해주시면 얘는 H방향이 돼요. 그럼 봐봐요. 왼쪽에 있는 건 이쪽, 오른쪽에 있는 건 이쪽으로 힘을 받게 되면 이 도선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돌아가겠죠, 여러분. 그쵸? 이렇게 돌아갈 거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돼요. 넘어가서 25번. 몇 번까지 있는 거지? 네, 25번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힘을 내봐요. 그림과 같이 막대 자석이 금속 고리를 향해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림 가는 완전한 고리이며 그림 나는 중간 부분이 끊어진 고리래요. 가와 나에 유도되는 전류의 세기를 물어봤는데요. 가에는 유도 전류가 흐르겠죠. 근데 나는 끊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흐를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유도 전류의 세기는 가가 당연히 더 셀 수밖에 없어요. 나고리가 끊어져 있잖아요. 여긴 안 흘러. 여긴 흘러. 라는 거죠. 자, 이때 어느 자석이 먼저 떨어지냐.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유도전류가 흐를 거예요. 방향 떠져보면 얘를 미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르겠죠. 이렇게 흐를 건데, 그러면 이때 이 자석을 밀어내는 힘을 이 유도전류가 만들어내니까 이 자석은 자유낙하가 아니라 일종의 저항력을 받으면서 떨어지게 돼요. 이 자석 자기장에 의해서 자기력을 받으면서. 그래서 이 자석은 천천히 떨어져요. 누구보다? 얘보다 천천히 떨어지죠. 얘는 왜냐면 유도전류가 안 흐르니까 얘는 그냥 자유낙하랑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 더 먼저 떨어지냐? 가가 더 먼저 떨어집니다, 여러분. 자, 26번. 그림과 같이 솔레노이드의 검률계를 연결하고 막대 자석의 S극을 솔레노이드 쪽으로 향하게 놨대요. 막대 자석이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움직이면 유도 전류 방향 물어봤어요. 멀어지니까 당기게끔 이렇게 자기장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전류는 이렇게 흘러야겠죠. 엄지손가락 N극 방향으로 향하게 해주면 4개의 손가락은 이렇게 감겨요.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PGQ가 되네요. 이 방향이 될 겁니다. 2번. 이때 자석이 받는 자기력의 방향은 자 어떻게 하죠? 이 당기는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하잖아요. 그쵸? 당겨요. 그래서 오른쪽 방향이 될 겁니다. 자, 솔레노이드가 이번에는 이게 아니라 이번엔 솔레노이드가 움직여요. 자석은 가만히 있고 얘가 이렇게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운동하면 이번에는 가까워지니까 밀어야겠죠. 이렇게. 그럼 이런 식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려면 이렇게 손가락이 감겨야겠죠. 그렇다는 건 이렇게 전류가 흘러. 즉 QGP가 되겠네요. 자, 이때 솔레노이드가 이렇게 움직이면 자석이 받는 자기력의 방향은 어떻게 된다? 미는 방향이니까 왼쪽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27번. 그림과 같이 동일한 평면상에 직선 도선과 원형 도선이 놓여 있으며 직선 도선에는 윗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다음 중 원형 도선 전류가 유도되는 경우 전류가 유도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장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뭐예요? 이 부근에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이 부근에 자기장은 왜 있어요?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죠. 그래서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이렇게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멀어질수록 자기장의 세기는 약해져요. 이렇게요. 이런 상황인데 1번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 세기가 증가하면 이걸 I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요거니까 얘가 세지면 얘도 같이 세져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는 자기장 세기들도 같이 세지겠죠. 그럼 변화가 생기네. 유도 전류 흐릅니다. 그럼 2번도 같은 식으로 자기장이 감소하면 변화가 생기니까 유도 전류 흐르겠죠. 자, 원형 도선을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움직여. 얘를 이제 다른 애들은 다 일정한데 얘를 이쪽으로 이동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 내부를 뚫고 들어가는 자기장의 세기가 점점 세지겠죠. 왜? 가까워지니까요. 그러니까 또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요. 이 내부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유도전류 흐르고요. 4번 얘를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이동시키면 자 얘를 이렇게 이동시키면 자, 이 위치에 있는 자기장들의 세기는 다 어때요? 다 똑같죠 여러분. 왜냐면 거리가 같잖아요. 얘는 이렇게 움직여봤자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지 않아요. 이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번은 변화가 없어? 유도전류 안 흘러요. 마지막 5번 원형 도선을 Y축에 대하여 회전시킨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축에 대해서 얘를 빙글빙글빙글빙글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얘를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돌린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냐? 빙글빙글빙글 돌려주면 이 내부의 자기장이 원래는, 자, 이거를 요 옆에서 본 모습으로 그려볼게요. 그럼 자기장이 현재 이런 식으로 뚫고 이렇게 아래쪽 방향으로 향하고 있죠. 근데 이 도선이, 원형 도선이 원래는 어떻게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Y축을 축으로 해서 빙글빙글 돌아가면, 잠시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원래는 요 내부를 뚫고 들어가는 자기력선, 요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 개수가 하나, 둘, 셋, 네 개였다가 얘가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내부를 뚫고 지나가는 자기력선이 하나, 둘, 세 개가 되죠. 더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 두 개가 돼요. 즉, 요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 개수가 점점 감소해요. 라는 건 뭐야? 이 내부의 자기장 세기가 점점 약해진다고요. 여러분, 제가 말했죠? 같은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감소해. 라는 건 자기력선이, 제가 첫 단원 할 때 얘기했어요. 자기력선이 촘촘할수록 자기장이 센 거라 그랬는데, 같은 면적인데 통과하는 자기력선 개수가 2개밖에 안 돼. 자기장의 세기가 감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즉, 이런 뚫고 들어가는 자기력선에 대해서 이 도선을 이렇게 돌리기만 해도 이 내부의 자기장의 세기는 변하는 거예요. 돌리면 변해요, 자기장 세기가. 해설지를 보시면 좀 더 입체적으로 그림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를 이렇게 돌려주면 내부 자기장 세기가 변하기 때문에 그럼 또 유도 전류가 흐르게 돼요.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이 돼요. 그래서 답은 1, 2, 3, 5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네,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셔서 마지막 회에 시험 잘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